선생님, 저희가 지금 루비로 왜 나왔죠? 그 운동 설명하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건강한 젊은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대상은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다리 수술 받은 사람들, 그래서 뭐 인공관절도 될 수 있고 관절 내시경도 될 수 있고 무슨 골절 수술도 될 수 있고 뭐 절골술도 될 수 있고 뭐 어떤 형태로든 다리 수술을 받고 나서 초창기에 재활 운동을 해야 될 분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수술이 아니더라도 워낙 근육이 약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근육이 약하다 보면 무릎 통증이 오기 때문에 병원 가면 의사들이 운동을 하라고 하니까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처음에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관련 영상을 찍긴 했는데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을 최대한 당겨주시고, 이 영상을 다시 찍는 이유는, 저도 이제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시간이 없으면 줄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이 영상 좀 다시 제대로 한번 다시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근육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그 수술하고 나면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항상 제일 강조하는 첫 번째 근육이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고, 여기 대퇴골의 앞쪽에서 일어나가지고 슬개골 앞을 지나서 이 볼록 튀어나온 이 부위에 붙어요. 이 근육이 힘을 주면, 자 보세요. 앞쪽에 있는 근육이 힘을 주면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무릎이 펴지는 이 역할을 하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약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상적인 보행을 할 때 약간 무릎이 살짝 구부러진 채로 이렇게 걷기 때문에, 그러면 굽혀졌을 때 무릎이 이렇게 확 무너지지 않고 버텨줘야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대퇴사두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푹 무너지겠죠. 여기에 자신이 없으면 걸음걸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특히 계단 내려갈 때, 한 다리 내려갈 때 조금 더 구부린 상태에서 버텨줘야 되죠. 대퇴사두근이 더 필요한 동작이에요. 이 약한 분들은 계단 내려갈 때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붙잡고 내려가고,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수술하시고 나서, 다리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처음에 걷고 연습하실 때 보통 이제 이 슬개골 아래쪽으로,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있다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대부분은 대퇴사두근이 약해서 그래요. 대퇴사두근이 약하면 그런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육 하나라고 하면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강화를 시켜야 되냐? 초기에는 근육이 약하잖아요, 그죠?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누워서, 앉아서 하거나 그를 권장을 하는데, 누워서 하게 되면 재활실에 살까 그래도. 자, 누워서 하게 되면 이쪽 다리를 운동을 한다고 할 때 무릎을 완전히 펴고 발목을 이렇게 올려요. 얼굴 쪽으로. 무릎을 완전히 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여기서 한 10도에서 한 30도 정도까지, 많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는 이 위에서는 운동이 별로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여기 허벅지 근육의 힘을 느끼면서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초창기에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근데 앉아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혼자서 무릎을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운동이죠. 운동인데, 제가 권하는 거는 힘이 별로 없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보다는 뒤꿈치를 땅에 완전히 댄 상태에서, 앉아서 할 때도 댄 상태에서 무릎을 완전히 펴고 발목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이걸 들어 올리면 대퇴사두근 힘보다는 여기 힙, 고관절 굴곡근이 작동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하시더라도 뒤로 이렇게 좀 많이 기대가지고, 거의 눕다시피 의자에서 뒤로 기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초창기에 할 수 있는 대퇴사두근은 이런 식으로 눕거나 의자에 기대서 무릎을 완전히 펴고 발목을 올린 채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렸다. 각도는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한 바닥에서 한 30cm 위로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서 근육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고관절 외전근. 그는 뭐냐면 이 근육은 우리가 한 다리로 섰을 때 몸의 균형을 이렇게 유지해주는 근육이에요. 우리가 한 다리로 섰을 때 이쪽 다리로 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 다리로 섰을 때 관절의 중심은 얘가 지금 고관절의 중심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지렛대 중심이 있다고 치면 여기는 레버암이 굉장히 짧고 여기는 굉장히 길죠. 그러면 얘 근육이 약하면 골반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얘를 못 내려가게 잡아주는 게 이 외전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약하면 어떤 걸음걸이를 하게 되냐면 보행을 할 때 한 다리로 이렇게 걷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한 다리로 걸을 때 얘가 약하게 되면 몸이 이렇게 기울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울죠. 그러면 이렇게 안 되려고 몸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려요. 그래서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걸음걸일 때 자꾸 이렇게 뒤뚱뒤뚱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이 외전근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전근도 굉장히 중요하다. 외전근은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바닥에서 한 요 정도 20도 30도 정도만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그럼 여기에 힘이 들어간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서가지고도 할 수 있죠. 서서 이렇게 뭐 벽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얘가 튼튼해야 걸을 때 휘청휘청 거리질 않아요. 세 번째 중요한 근육은 대둔근입니다. 대둔근은 이제 엉덩이 근육. 애플 힘 만들 때 하는 근육이죠. 대둔근의 역할은 이 고관절을 신전시킨다고 그래요. 뒤로 이렇게 젖히는 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약하면 어떻게 걷게 되냐면, 아까 외전근이 약하면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몸을 반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대둔근이 약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둔근은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딱 잡아서 이렇게 푹 꺾이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얘가 약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 몸의 중심을 뒤로 옮기겠죠. 그러면 진짜 대둔근이 극도로 약하다 그러면 이런 걸음걸이를 하게 돼요. 이렇게 몸을 중심을 뒤로. 그래서 똑바로 걷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근육입니다. 대둔근을 훈련시키는 거는 그냥 서서 벽에 대고 이렇게 뒤로 뒷발차기 하듯이 이렇게 해도 여기 훈련이 되고, 엎드려서는 이렇게 위로 천천히 이런 동작으로 하시면 돼요. 엉덩이 찌난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근데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앞, 옆, 뒤 이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수술 후에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오랫동안 천천히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근육이 약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절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근육을 이렇게 쫙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하신 이제 의사 그 선생님의 가이드대로 이렇게 디뎌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야겠지만, 어쨌든 그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운동을 정말 열심히 초기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빠르게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